네, 안녕하십니까. 화면이 또 좀 바뀌었죠. 네, 현대시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분위기 전환도 할 겸 화면도 좀 바꿨고요. 사실은 현대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비록 마스크는 쓰더라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좀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요. 아시다시피 이게 등교가 연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 현대시도 일정 부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시 첫 시간이고요. 화면 보다시피 현대시 01이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교재 74페이지입니다. 현대시도 총 고전시가처럼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품이 약간 이렇게 문학사 순서가 조금 고려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지금 1, 2는 좀 1, 2, 3 뭐 이런 정도까지는 다좀 이제 옛날 뭐 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년대, 30년대 시들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현대시 첫 번째는요. 뭐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작가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초중고를 나오면 한 번은 들어보게 될 이름들이죠. 예, 김소월, 한용운 이렇게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분들의 작품 혹은 이분들이 이 긴 수능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 좀 출제가 빈도가 됐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소월 이분은요. 네, 본수 3번, 모평 3번, 전국연합 아마 5번이라고 제가 했지만 그 이상일 거예요. 꽤 자주 나오셨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적이 좀 없어요. 99학년도 본수능 이후로는요. 모의평가랑 전국연합에는 좀 가끔 나오셨지만 본수능에는 지금 10년 넘게 출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예. 대표작들이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나왔습니다. 뭐 진달래꽃 워낙 유명한데 이것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삼수갑산이라는 시는 2번 출제가 됐었어요. 저 작품이 이제 제가 수능 칠 때 1995년도에 시행한 96학년도 수능에 사실 그때 김소월 시인의 삼수갑산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더 나왔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승려이시죠. 이분은 민족 그 독립운동도 하셨었고요. 민족대표 33인으로서 기미독립 선언서 작성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시도 워낙에 많이 유명한데요. 본수의 3번, 모평 전국연합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09학년도 본수 이후로는요. 지금 모평하고 전국연합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수의 비밀이라는 이 작품은요. 전국연합에 사실 나왔습니다. 2017년 4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이제 한 3년 됐네요. 최근 3년 내에 그래도 전국연합에 한번 이렇게 또 출제가 됐던 작품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 작가님들의 작품이 또 중요하구나라는 거. 물론 EBS에 수록된 작품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분들은 워낙에 우리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김소월의 님의 노래라는 작품부터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용운 선생님 작품 수의 비밀도 내용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소월 작품 먼저 볼게요. 님의 노래라는 시가 나와 있고요. 이게 수능은 아니고요. 얘는 근데 이제 성취도 평가에는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이게 재작년인가 아마 그 전쯤에서 그 성취도 평가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예. 이게 아마 중학교 성취도 평가인가 나왔었을걸요 아마. 예. 작품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쭉 이해는 금방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그냥 딱 봐도 님 생각한다는 느낌이 확 오죠. 우리님의 노래가 내 가슴에 있다.
근데 일단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 그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리울까요, 사람은? 네? 왜 그리울까, 이 화자는? 네, 당연히 지금 안 계시니까 그리운 거죠. 즉, 님의 부재입니다. 물론 이 다음 세 번째 연에 홀로 눕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이 그립다라는 단어 안에서도 지금 없으니 그리운 것, 이렇게 님의 부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님의 맑은 노래죠. 예, 부재하는 님을 연상하게 하는 청각이죠. 노래니까. 예. 그러니까 님은 지금 없지만 그 우리님의 그 노래가 내 가슴에 있다. 나는 늘 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라는 표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가슴에 님의 노래가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님에 대한 사랑은 나는 안 변해. 이런 정도. 자, 그다음 두 번째 연 넘어갈게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네, 아무리 긴 날이어도요.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듣더라도요. 그리운 우리님의 노래는 늘 귀에 들려요. 어떻게? 해지고 저물도록 들리고요. 그 다음에 해지고 난 다음에 밤이 들어서 잠들 때까지도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죠. 뭐 하고 뭐 하도록 귀에 들려요 라는 이 구조가 반복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하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서요.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해가 지고 밤에 잠들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님의 노래가 귀에 들린다는 건 앞에 언제나랑 같은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늘 들린다는 이야기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요. 해가 졌다고 나한테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이 드는 그 시간이 됐다고 해서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늘 들린다. 늘 나는 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3, 4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3년 보겠습니다.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네, 잠을 잘 잔다는 이야기네요. 노랫가락, 님의 노래잖아요. 그 님의 노랫가락에 내 잠이 깊이 들고요. 포스근히 또 깊이 들어요, 잠이. 잠이 깊이 든다는 표현, 잠 잘 자서 참, 네, 부럽네요. 네. 잘 자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사람이 잠을 잘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평안해야 돼요. 스트레스 많고 막 고민 많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네. 잠 잘 안 올 겁니다. 당장 막 내일 모레 시험이야. 네, 이런 말은 좀 그렇죠. 예, 어쨌든 네. 뭔가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좀 괴롭거나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을 잘 잔다는 건요, 그만큼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님의 노래 덕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의 노래로 이 화자는 위안과 안정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잠깐 말했던 네, 홀로 눕다. 네,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죠. 지금 화자는 외로운 처지입니다. 님이 옆에 계시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님의 노래로 위안을 받고 안정을 얻고 변함없이 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연. 그러나. 그러나. 시에서 그러나가 탁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시상이 바뀌어요. 내용 전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계시지 않아도 내가 계속 님의 노래로 어떤 님을 계속 떠올리고 위안도 얻었는데, 자,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아니, 님의 노래가 가슴에 있다고 언제나 들린다고 그래 놓고요.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린대요.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린대요. 이 진짜로 그럼 님의 노래, 님의 그 노랫가락을 내가 정말 머릿속에서 까먹는다. 정말 포겟. 네.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아니죠. 사실 진짜 님의 노래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요. 여기서는 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화자 혼자 있죠. 네. 바로 님의 부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진짜로 님의 노래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님의 노래 덕분에 내가 위안도 얻고 안정도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님이 지금 또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어느 순간 탁 또 깨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님이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뭐랑 또 이렇게 대비가 되냐면요. 지금 이 화자는 님을 어떻게든 그렇게 님의 노래를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또 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대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뭐 내용이 엄청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님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작품,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 첫 번째 연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네, 화자는 당신, 님이죠, 이것도. 님의 옷을 다 지어 놓으셨대요, 벌써. 그만큼 화자는 님에 대한, 당신에 대한 어떤 애정, 정성, 사랑, 이런 게 가득 있나 봅니다. 자, 그럼 이 당신은 도대체 누굴까? 당연히 화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겠죠. 반드시 돌아올 대상이 되는 거고요. 화자로 하여금 지금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대상이에요. 당신이 꼭 올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화자는 지금의 시련도 견뎌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화자는 어떤 사람일까? 굳은 신념을 가지고서 당신과의 재회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한용운 작품에서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자습서나 이런 데 보면 당신이 이렇게 밑줄 친 다음에 뭐 조국의 독립, 뭐 광복의 염원. 아까도 잠깐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한용운 이분은 승려이시기도 하고요.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민족대표 33인이셨고 끝까지 일본 놈들 안 보고 살겠다고 저기 산에다가 북향, 남향도 아니라 춥게 안 보일 수 있게 집 지어놓고 사셨던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 시 보통 그렇게 독립, 광복 이런 걸 많이 연결을 짓는데요. 다짜고짜 그렇게 연결짓기보다는요. 이렇게 당시는 이 시 안에서 반드시 돌아올 대상, 그 다음에 나는 당신과의 재회를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한용운이라는 작가가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딱 넣는 순간 당신 반드시 온다 독립. 나는 굳은 신념으로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고 있다. 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첫 번째 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짓지 아니한 것,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당신의 옷 다 지어놨대요. 다 준비를 했는데 딱 하나 안 한 게 있는 거예요. 수놓는 걸 안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짓지 아니한이죠. 못한 게 아니에요. 즉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왜 완성 안 하지? 완성해서 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완성 안 했을까? 자, 계속 이제 두 번째 연은 좀 길어서 둘로 쪼개서 일단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주머니에요. 손때가 많이 묻었대요. 그리고 밑에 나오잖아요. 또 짓다가 놓고 짓다가 놓고.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었네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계속 지었다가 놨다 지었다 놨다. 즉 당신에 대한 생각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그만큼 어쨌든 자주 뭘 만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움의 표현을 지금 이렇게 손때가 묻었다라고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그리워하면 그냥 완성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했을까? 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이 뒤에는 그 비밀이 나오겠죠. 제목이 그래서 수의 비밀이에요. 나는 왜 수를 다 놓지 않았을까? 자, 그럼 그 이유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쭉 다 나와 있죠. 보겠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거는요.
어차피 이 시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나하고 당신과의 관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을 만나지 못했어요. 재회를 확신하고 있지만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아프고 쓰리다는 건, 그러니까 당신이 계시지 않아서 슬프거나 그리울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일단 내 마음이요,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들어간대요. 실제로 마음이 정말 금실을 따라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내 마음이 어쨌든 이제 수 놓는 행위에 집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다른 거 집중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상을 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도 슬프고 당신이 보고 싶을 때면 술을 놔요. 그럼 내 마음이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들어간다. 수 놓는 행위와 뭔가 하나가 된다. 즉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럴 때마다 술을 놓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럴 때면은 일단 수놓기를 해서 그 마음을 달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그 맑은 노래가 내 마음이 돼버려요. 여기 맑은 노래 밑줄도 쳐져 있는데요. 이 맑은 노래는 결국 위안이죠. 나의 마음이 됐다. 즉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수놓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내가 마음이 달래지고 그 다음에 안정도 얻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리고라고 연결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게 약간 그런 데죠. 그런데 아직 이 세상에는 뭐냐?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빨리 수놓는 걸 완성을 해서 우리님을 만나서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이 세상에는 이 주머니에 당신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이 주머니에 넣을 게 없어요. 즉 아직 재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세상은 아직 당신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놓는 걸 하면 내 마음은 달래져요. 좀 당신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도 안정을 얻어요. 그런데 아직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행 밑줄 친 B 있죠. 한용운 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역설법이 나와요. 맨 마지막 행 보시면요.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이 역설이죠, 이 부분이. 모순이 되잖아요. 한용운 이분 작품의 제일 유명한 거 님의 침묵도 그렇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여기도 그 비슷한 역설이 또 나오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았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짓고 싶으면 지어야 되는데 짓고 싶어서 다 안 했다. 짓고 싶다는 이 욕구와 짓지 않는다는 행위가 서로 충돌이 나요. 모순이죠, 모순. 근데 왜 이런 모순된 표현이 나오고 이게 왜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될까? 바로 위에 그 상황들이 사실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요. 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너무나 험난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옷을 덜렁 다 완성해버리면 당신도 못 만나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짓고 있는 겁니다. 역설법, 즉 옷의 완성을 지연시킴으로써요 재회를 기다리는 태도를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늘 계속 난 당신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태도가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술을 다 완성하지 않는 거죠. 즉 이 말을 바꾸면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요 술을 완성하지 않아요. 술을 다 완성해 버린다는 것은요 결국 뭔가 이렇게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의미인데 수의 완성은 결국 사랑의 완성인데 아직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완성할 수 없잖아요. 이건 또. 그래서 옷의 완성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작품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문제로 넘어가서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도 니은도 둘 다 맑은 노래예요. 그렇죠? 자, 기역의 맑은 노래. 자, 님은 없어요. 하지만 님의 맑은 노래 덕분에 나는 안정을 얻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의 맑은 노래도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술을 놓으면 주머니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요. 그게 내 마음이 돼요. 위안을 얻는다. 아까 설명했죠.
즉 기역, 니은 둘 다 역할을 따진다면요.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공통점을 직접 바로 찾아볼게요. 이번에 뭐가 아니고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바로 딱 적절한 거 쭉 보시면 5번 선택지 눈에 딱 박히는 구절, 예, 부정적 현실을 견디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부재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위안을 줘요. 예,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A 구절은 가에 있는 거였죠. 네,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밑줄친 B는 네, 한용운 수의 비밀 제일 마지막 행이었습니다. 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이 구절. 자, 그럼 1번 선택지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A와 B 모두 시간적 배경을 묘사했다. A에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해지고 밤들고. 근데 B는 보시면 알다시피 시간 배경 아예 없죠. 따라서 1번 선택지 A, B 모두가 아니라 A는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거예요. 그럼 화자의 정서 변화는 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정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는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 B가 여기에 걸리지 않아서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A, B 모두 회의적 표현을 반복해서 냉소적 태도를 부각한다. 네, 어딜 봐도 해당 사항 하나도 없죠. A, B 둘 다 해당 안 됩니다. 3번 A와 B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대응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A가 안 걸리죠.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응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럼 B는 가능할까? 예, B는 가능합니다. B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대응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거예요. 어떤 현실이요? 님을 아직 만날 수 있지 않아요. 예. 주머니에 넣을 보물이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일부러 술을 다 안 놓고 옷을 완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대응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는 것이 타당성을 갖습니다. A가 저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 4번 A는 B와 달리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내적 갈등 원인을 부각. 예. A의 과거 현재도 안 나오고 내적 갈등도 없고요. 네, 그냥 4번은 주룩 다 탈락이죠. 답이 되는 것, 네, 5번이 답입니다. B는 A와 달리 모순된 태도, 역설법이에요. 네, 역설법을 활용해서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 즉 소망은 님과 제외하는 건데 현실은 아직 제외가 안 돼요. 네, 5번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였네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보기는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은 좀 잘 읽어두시면 김소월과 한용운 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선택지 놓고요.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답이 나오는지 하나씩 선택지 1번부터 좀 볼게요. 자, 1번 선택지 화면에 나타나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1번 가에서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 것은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일단 뭐 홀로 눕는 건 님이 부재한다 이렇게 바로 연결도 되지만요. 실제로 지금 보기에도 네, 첫 번째 줄에 보면 님의 부재나 상실이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1번은 타당성을 가져요. 네, 1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볼게요. 자, 2번 나에서 당신을 위해 지은 심의 도포 자리옷은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 가운데서 만든 것으로 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결과물이다. 그럼 이게 지금 슬픔, 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어디 있었을까? 네, 중간쯤에 보면요. 한용운의 작품 설명하는 부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님에 대한 사랑이 부각된다. 네,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만들었다, 사랑을 드러낸다. 네, 충분히 타당성을 갖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2번도 적절한 거고요. 이제 3번 볼게요. 자, 가에서 긴 날을 문 밖에서 님의 노래를 듣는 것, 나에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술을 놓는 것은 님의 부재 속에도 현재의 아픔을 감내하는 모습이다. 자, 그럼 김소월도 뭔가 감내하는 모습,
한용우의 시도 그런 감내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보기에 있죠. 네, 김소월 작품에서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되고 한용운 작품에서도 감내하는 게 나오고요. 네, 이 두 가지 정보 가지고 3번도 잘 만들어낸 선택지예요. 잘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선택지를 좀 볼게요. 5번. 자, 5번. 가에서 님의 노래를 남김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화자의 호감을, 나에서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님과의 재회를 바라는 화자의 기다림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것들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김소월, 네,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님을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니 노래를 잃어버리는 건 허무감과 연결 가능성이 있고요. 자, 한용우는 언젠간 만날 대상이에요. 주머니에 손때가 묻은 것도 재회를 바라는 기다림하고 연결이 가능하죠. 네, 5번도 그래서 타당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답은 4번인데요. 자, 4번에서 틀린 부분은 어디냐? 결국 지금 뭐 보기나 이런 데에서도 쉽게 나올 수도 없지만요. 그 가 나를 완전 잘못 분사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건 딱 그 가만 연결해도 답은 나와요. 님의 노래가 언제나 내 가슴에 젖어 있다는 건 내가 님을 늘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변함없는 사랑이지 이 슬픈 미래하고 전혀 연결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네, 오늘 현대시 첫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수업 듣느라고 참 잘 하셨습니다. 네, 좀 졸리기도 하셨을 텐데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을 온라인으로 보게 될지 오프라인으로 보게 될지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오프라인으로 뵙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